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 판매가는 6990달러이고 가장 비싼 버전은 10만 달러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에 봤을 때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찍힌 사진을 보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화성에서 운전해야 하는 차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분과 이 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차는 너무 개성이 강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거나 합니다. 마치 블랙커피처럼 말이죠. 이 차는 분명 개성을 가진 평범하진 않은 제품이 될 운명인 것 같네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엑스스페이스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가서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고 스타링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도지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싫어하는 물건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한참 뒤에야 그 물건이 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 전자제품, 술, 랜덤박스, 걸그룹, 음악 등 모든 것이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것과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항상 다를 수 있고 그 취향이 개인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지 않고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테슬라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여부는 몇 주 후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업 분석을 통해 얻은 작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시장 시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미 마감되었는데 이번 주의 몇 가지 주요 펀더멘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 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미연준의 태도, 세 번째는 미국 재무장관의 추가 정보 등 세 가지 요소입니다. 데이터 측면, 미국 핵심 PC 물가지수는 10월에 연율이 3.5%를 기록하여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PC는 미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므로 투자자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은 이미 미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감소하여 미국 경제가 감소 기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연준 관계자의 발언 측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목요일에 미연준의 기준 대출 금리가 최고 수준 또는 그 근처에 있다고 말했지만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연준이 우선 선뜻한 물가지표가 내년에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에 그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연준은 현재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불식시키면서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 이틀 동안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통화 정책을 더욱 대폭 긴축하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해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취업이 강세일 경우 연착륙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옐런은 또한 취임 이후 민간 기업들이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약 6,1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사용되는 1,420억 달러가 포함됐으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2차 전지와 어느 정도 충돌이 있습니다. 연설의 전반적인 태도로 볼 때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증시는 하락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한 주간 소폭 상승하며 각각 2,505, 827로 마감해 각각 5주,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2월은 11월의 호조로 인해 어느 정도 관성이 있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늘 예상대로 상승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늘은 시장이 한 차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관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현재 기관의 자금 흐름은 매우 변동성이 크며 전체적으로 펀드 기관은 여전히 매수하고 있지만 다소 천방축으로 널뛰며 매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도하고
모레 다시 매수하고 그 후에 또다시 매도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필러 같은 미국 주식을 산 후 이에 대해 여러 번 여러분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 때만 해도 저는 언제 팔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주식의 시가 총액이 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팔려고 했을까요? 주가의 등락은 사실상 저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 아직 제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이는 확고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보면 매일 매수가 없거나 자금이 순유입되는 등 자금의 순유출이 없는 경우 데이터는 분명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했을 때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보셨다시피 연초 전 매우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막 삼성전자를 매수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월 말에 다시 매수했을 때는 기술적 신호에 의한 기회였고 그 당시 주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단기 또는 단기 거래일 수 있다는 생각에 확신이 약해졌죠. 그 후 10월과 11월에 2번 더 매수했는데 그 무렵에는 확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매수 후 저는 손절매를 설정하고 목표가를 설정했습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주식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 전략은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시장과 시세를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면 대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확고한 자신감은 이미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삼성 제품이기도 했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매수했고 주가가 상승할 때도 상승 삼박형이 보이면 바로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둘 운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관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직관과 느낌에 따라 봤을 때 여러분은 기관이 그렇게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기관 스스로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돌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너무 멀리 얘기하지 말고 6개월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지 금리 인하에 대한 징조와 기미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세만 놓고 한국 주식시장에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대답은 터턱없이 부족하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과는 전형적인 요동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끔씩 매수에 나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 증시를 좋게 본 것도 우리 증시가 강세장이 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매도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으니 서서히 포지션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코스피는 2550선 부근에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50 정도까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피 200 가중률수는 결국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이 역시 딱 122동 평균선이었습니다. 12월 상반기에 주식시장은 약 344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새로운 고점을 찍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2월 전체에 대한 제 계획은 이달 상반기에 또 다른 상승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순이 되면 더 신중해야 하는데 목표 수준에 도달한 후엔 더 신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런 신호가 없다면 목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잠시 멈추고 자금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지켜본 뒤 새로운 열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매수 물량은 많고 매도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대형주 외 종목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현재 주로 매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매도를 계속 포지션 청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전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그들도 일부 주식을 매도합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샀던 주식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도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자본의 이 부분의 성과를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한 달 전 시장이 우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이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
저항 검증이 부족해서 한 차례 더 하락을 겪고 또 올라야 한다고 해서 그게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주가가 결국 6만 원 정도까지 갔으니 저항선에 도달한 셈이고 돌파는 안 됐지만 형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는 두 가지 주요 상승 요인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종목이 현재 블록체인 사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모든 한국 회사와 한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게임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이전에 논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게임 개발, 블록체인 토큰 발행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한국 게임은 이제 과거처럼 글로벌 히트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게임은 주로 대전을 치르는 유형의 게임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게임들은 콘텐츠 중심의 게임 스타일로 바뀌었고 이는 우리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분야로 변신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현재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업체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호재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금융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디페, 게임페 및 NFT와 같은 많은 프로그램과 자산의 경제 모델, 자금 구조, 비즈니스 성과 및 전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에 대해 묻는데 제가 시간만 나면 저도 여러분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실제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의 소유주인 CG가 소가 미국으로 넘어간 뒤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다음 형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10개월 또는 최대 1년 반만 감옥에서 복역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CG는 두 가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선동해 유대인이 만든 거래소인 FTX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미국 법무부를 너무 믿었고 미국인들은 지금 돈이 부족한데 그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니 미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아랍에미리트에 살면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잘못한 후 이제 바이낸스는 분명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영역은 기존에 단순했던 경쟁 구도에서 이후 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모든 거래소는 모두 호재를 만나 누구든지 투자자를 데리고 돈을 벌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메이드가 현재 맡게 될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물론 제가 아직 이 거래소에 대해 잘 모르니 투자하지 마세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호재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속될지는 시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일 수도 있고 반년일 수도 있으니까 시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매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주봉의 형태를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중 하나인 KINX 종목은 이번 주 종가가 지난주 고점보다 높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만약 여러분이 주봉에서 어떤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최저점을 손실 지점으로 설정했다면 9월 10일부터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손절 지점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세가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아직 이 주식을 손에 넣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구매 가능 여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 단체방에서 제 소식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식이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어제 우리가 이것이 지난주 음봉의 최고점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이미 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 것입니다. 현재 형태를 보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교적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세 초기 20년간 횡보하며 요동치는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몇 달 만에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세 흐름의 형태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가 상장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런 돌파를 했다니 아직 큰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이 주식을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매입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세 주식은 다음 주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주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외국인은 계속 사들이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이 주식의 가격이 이미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로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은 나쁘지 않고 성과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주가 순자산 비율도 현재 3.3배로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주식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펀더멘털로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주가 수익률도 현재 17배에 불과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빠르게 올랐지만 여러모로 선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10배나 올랐는데 이런 상승폭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최고가를 돌파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전망은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 이 주식을 사더라도 10배는 더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는 여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기관이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그것이 대형주인지 여부입니다. 시가로 볼 때 HD현대일렉트릭 주식도 분명히 대형주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103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과가 줄었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성과가 나빠진 종목의 주가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상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HD현대일렉트릭과 비교해보면 사실 같은 종류의 주식이고 모두 약간 과대평가돼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는 한국 증시 전체의 주요 성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과대평가되어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 중공업 등의 대형주가 과대평가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실적 증가 속도나 기대치도 크지 않습니다. 이 주식들을 사면 채권 한 장을 산 셈이라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단기격으로 HD현대일렉트릭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각 섹터별로 다른 종목의 실적은 오늘 아직까지 그다지 신호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가장 좋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의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인데 형태가 좋아 보이면 제 비서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어떤 주식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12월 상반기에 주식이 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승세를 기다린 다음 단기 및 중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방법과 이번 주 공유한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식 시장 수익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추세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의 강세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통화정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는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인 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기본 논리에 따라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고 이는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11월에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모든 공매도 주식을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 추후 연장될 수 있음도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5월 이전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국제정치 문제나 전략적 이슈에 영향을 받는 등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블랙스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연준의 거의 모든 임원들이 아직 금리 인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있어 현재의 상승은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고 반복될 수도 있고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주식시장에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고 2022년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2023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의 큰 하락이 더 있을 수 있으며 매번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에는 사실보다 분위기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논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선택한 SK스퀘어가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커뮤니티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이전에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변동성이 큰 주식을 매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자본의 총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구매 가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세가 빠른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크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추세가 요동치다가 최고점이 지난주 고점을 넘어서며 결국 양봉을 보였습니다. 또한 월봉 수준에서 상승 돌파를 고려하면 시장은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투자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도박이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대신 회사 주식, 트렌드 또는 정서에 대해 정말 낙관적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진정으로 확신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보유하고 있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감을 위해 수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익절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미국 국채를 연사에서 4.5%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작고 확실한 수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깐 동안의 잘못된 안정감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위험의 규모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투자 수익의 한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수익의 제한을 두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고정된 양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익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익의 몇 배,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논리에 기반합니다. 첫째, 회사의 주력 사업의 성장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 초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한 시기가 바로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더 넓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21년 당시에는 주가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가 좋든 나쁘든 그 기간 동안 주가는 거의 항상 상승했습니다. 많은 큰 시가총액의 주식들이 상승한 이후에는 일부 중소형 시가총액의 주식들로 자금이 유입되어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큰 강세장이나 전반적인 시장 상승기에는 수익의 한선이 있습니다. 손실은 크지 않지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시장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많은 기업이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1년에 1에서 2개 정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 수익 플랜은 단기 거래입니다. 수익을 내고 있다면 매일 단기 주식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시세 상승 중에 떠오르는 슈퍼 인기 섹터일 에서 2개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3에서 6개월 안에 3에서 10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경영진의 두드러짐 또는 훌륭한 신규 시장 참여자의 증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에 비트코인 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주요 강세장으로 이끌었던 그레이스케일 펀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10월 15일경에 솔라나를 매수했는데 당시에도 경영진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시세가 상승할 조짐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코인 가격이 2배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주가와 거래량의 조합입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 돌파를 보였고 이전 추세가 순수한 하락 추세가 아니었다면 요동치는 추세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인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참여하면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앞의 요인이 모두 매칭해 그중 하나라도 특히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및 거래량까지 더해지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정한 거래 방법 중 하나를 기억하시나요? 논리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당 섹터가 열기를 띠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셋째, 주가 돌파 거래량 증폭, 특히 시장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1월에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한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논리가 있다면, 그리고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을 지켜본다면 여러분은 특히 안정감을 느끼고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강세장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세장에 가면 우리도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약세장의 커뮤니티에 와서 물어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강세장과 추세형 자산에서 2배 이상 될 수 있으며 때때로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주식이 인기를 끌고 주가가 돌파하고 추세가 매우 좋으니 보유하면서 계속 돈을 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달 만에 몇 배에서 10배까지 벌었습니다. 약세장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당분간은 테이블에서 손을 떼고 적은 이익을 보고 손실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과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많은 투자 논리와 관련하여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거래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 자산에서도 많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주 동안 우리는 미국 채권과 외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아직 말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주말 동안 발생할 몇 가지 새로운 상황과 회사의 새로운 소식에 비추어 이를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친구들이 며칠 동안 제기한 질문에 집중적으로 답하고 다음 주 시세와 최신 소식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할 것입니다. 여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모레 저녁에 만나요.